네, 정치고수 임명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번 주 내내 제가 그 주말에 가서 만나 뵌 아미고 회원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 받은 전화 중에 만만 캠페인 전화 말고요. 정치적 의견을 이제 표시하시는 그런 전화는 압도적으로 김무석인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김무성인 절대 안 돼. 평통수석 부의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난 이후에 뭐 정말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부터 좀 말씀 좀 주시죠. 글쎄요, 뭐 나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좀 공감 사감이 있는 사람인데 저는 평생에 김무성 의원에게만큼 공격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예, 그러니까 사감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다 이게 사적인 감정만은 아닌 거는 이 사람이 탄핵을 주도를 하고 당을 갈라가지고 나갔잖아요. 네, 그리고서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욕을 퍼붓는데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을 퍼붓는 거예요. 네, 밤낮으로. 예, 그러니까 자기가 당대표를 했던 당이고 거기서 몇 선을 했던 그런 당인데 네. 어떻게 나가서 자기가 먹던 우물에 저렇게 침을 뱉는가. 저 양심은 도대체 뭔가. 김무성이가 6선인가를 네. 했던 것 같고요. 그 김무성이가 대표하고 난 다음에 비대위원장을 그렇죠. 맡으셨던 그다음에 거죠. 이정현, 그다음에 저죠. 예,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제가 힘들었던 거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빼나가려고 빼나가려고. 공작을 하는 거예요. 공작을요. 예. 정말 이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주 너무 엉투당투한 인신공격까지 하는 거예요. 네, 저기 위원장님한테. 예. 예. 뭐 내가 무슨 호텔에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는데 이제 그만 먹고 교회로 가라는 둥. 어, 그래서 내가 그 호텔을 가기는 불가피하게 아침에 여는 데가 호텔밖에 없으니까. 조찬. 네, 불가피하게 하지만 난 즐기진 않는다. 네. 네. 뭐 그렇게 대꾸를 했지만은 네, 그러고서 이 사람 그 돈 쓴 거를 봤어요. 아, 내가 돈을 많이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난 내 호주머니에다 돈 넣고 다니면 쓴 적은 없지만은 그게 저 당 대표한테 당에서 주는 판공비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월급은 안 주지만. 그렇죠. 예. 그것도 사실은 수행 비서가 가지고 다니면 쓴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네. 얼마 쓰는지도 잘 모르죠, 뭐. 네. 그리고 제가 그런 호텔 문화 이런 거 익숙지 않거든요. 무슨 네. 밤에 어디 가서 술 먹는 것도 아니고 진수성찬 차려놓고 어디 요리집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럴 만한 경황도 아니었고. 네. 근데 이 사람 당대표 했을 때 쓴 돈을 보니까 엄청나게 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실무자들이 이거를 공개하자는 거예요. 이 김무성 신고에 대해서. 예. 미국 가서 쓴 돈 이런 거 한번 음. 다 공개하자. 김무성이가 하도 우리 위원장님을 막 야비하게 예. 음해를 아니 하니까. 나보고 돈 많이 쓴다 그러니까 호텔 네. 다니면서. 예. 그래서 내가 그 내역을 좀 보니까 네. 안 되겠어요. 공개하면. 이 국민들이 이게 세금이거든요. 네, 그럼요. 예. 정당 보조금을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또는 당원들이 내는 당비. 내는 당비고. 안 되겠어요, 내가. 음. 그래서 제가 그만두자. 예. 그래서 내가 이 당비 이 사람 대표 때 쓴 돈 공개하자. 내가 그렇게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사람이 그만하자고 뒤로 협상을 아니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가는데 예. 슬그머니 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나갔다가. 홍준표가 문 열어주고 뒷문 열어주는 그 사이로 쓱 들어왔지. 이게 들어오는 것까지는 들어오는 거지만은 하나 미안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뻔뻔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사실은 내가 그때도 비대위원장 때 그랬어요. 내가 이 박근혜 탄핵에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네. 두 사람은 안에 있고 음. 밖에 한 사람이 있다. 네. 두 사람은 안에 있고 두 사람은 밖에 있다. 네.
내가 이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되는 건데 나갔기 때문에 징계를 못 하는데 내가 이 징계를 해줄 사람이 김우성이고 유승민이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내가 나보고 개혁을 실패했다 그러는데 김무성이고 유승민이를 내가 징계하지 못한 건 실패했죠. 안에 있는 두 사람만 내가 세 사람 도망가서 다른 당 하고 있으니까 예, 징계를 못했지. 못했죠. 그 그런데 안에 두 사람은 누구였어요? 안에 두 사람은 뭐 서청원하고 예, 차구양만하고 윤상현 두 예, 사람이었죠. 아하, 네. 예, 지금 뭐 이준석 대표 6개월 당원권 정리했는데 나는 3년씩 했어요. 네, 그때 그러셨어요. 이준석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는 네, 정치적인 거물들 아닙니까? 네, 그래도 내가 3년씩 했어요. 그거 참 그때 대단한 일이죠. 당원권 정지가 당헌상 1년이 최장이었는데 당헌을 고쳐서 3년으로 고쳐놓고 그걸 3년을 그렇죠. 예. 그게 보니까 우리 당은 2년 1년으로 됐더라고요. 이게 홍준표 대표 때 그렇게 고쳤단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민주당은 2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는 많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3년으로 3년으로 고쳐가지고서 당규를 고쳐가지고서 3년을 예. 징계를 했거든요. 네, 3년 징계한다는 얘기는 다음번 공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또 현역 의원이니까 그것 이상으로 징계할 수도 없어요. 제명할 수가 없어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네, 아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를 한 거죠. 음흠. 네, 근데 뭐 요즘 나 오늘 아침에도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 철딱선이 없는 사회부 기자지 정치부 기자가 아니라 정당은 출입하는 모양인데 정치 파트에 있는 모양인데 그 정치적인 상식이 사회부 기자만도 못한 정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6개월밖에 아니 2, 3년밖에 징계를 못했다. 이때 얘기를 썼더라고. 내가 그래서 나 화가 나가지고 이런 자들이 이게 무슨 출입을 한다고 무슨 정당을 출입한다고 정치부 기자를 하니 그리고 글을 써대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 예? 참 한심한 자들이 기자들 중에만 아니 뭐 논소리원 참.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건투다면 요새 비대위원이 구성되니까 내가 또 불려나와요 주호영이 때문에 임명진 비대위원장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꼭 실패한 비대위원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실패를 했는데 사망해 가는 당 살려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뽑고 나는 누가 나가래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러고 난 나왔어요. 그 네. 이상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 딱 비대위- 100일 딱 어, 하셨죠.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이 다 끝났는데 그만하면 성공했지. 그 이상 더 뭐를 해요? 개혁이라는 게 무슨 개혁이에요? 내가 무슨 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개혁을 합니까? 네. 개혁했지. 세 사람 징계했으면은 최고의 실력자들을 징계했으면 뭐 됐죠. 한 김우성 얘기다 여기까지 왔는데 요새 평통 부위원장 얘기가 나온다 그러길래 우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추천한 사람도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그런 자리에다 추천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뭐 댓글에도 보니까 김무성 임명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도 저는 아마 이 김무성 이 사람을 뭐 임명을 하면 간신히 올라갔던 지지율 다시 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는 5% 10%는 넉넉히 떨어질 거예요. 지금 네. 모든 자유파 국민들이 김무성, 유승민에 대한 아직도 그 감정이 가시지를 않았는데 네. 어디 지금 평통 무슨 뭐 부의장입니까? 유승민이라는 자도 어디 대통령 후보에 나오고 그런 짓을 합니까? 이거는 이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역사에 대한 이건 모독입니다. 이거는 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될는지 뭐 지켜봐야 돼. 세상이 뭐 다 그렇게 바로만 돌아가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짖은 게 상식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될 일입니까 그게? 예. 예. 예? 또 뭐 요새는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김기춘 무슨 김관진 이분들 무죄가 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걸 보면서 무슨 뭐 윤석열 보고 시각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그렇죠. 이제 뭐 무죄가 그게 이제 나왔죠. 상당한 부분 박근혜 예. 대통령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네. 저는 뭐 공적으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뭐 네. 그 공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네. 지나치다 생각을 하고 예.
사적으로는 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박근혜 네. 대통령에게 미안하다. 뭐 그렇게 그런 그 그 유감을 표시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난 네네. 그거로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안한 마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억울하게 탄핵을 했던 김무성 같은 사람을 평통수석 부의장에 앉힌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했던 말이 그 거짓말입니다. 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조금 사실은 우리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진 데가 TK거든요. 네. 그리고 보수파거든요. 그렇습니다. 60, 70대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예. 사실 이분들에게 있어서 보면 뭐 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처리했을까? 보니까 맨날 그 탄핵파들이 다 주변에 음음음. 득실거리는 거거든요. 네. 네. 예? 뭐 장제원이 까라 무슨 뭐 음. 권성동이 주호영이 이준석이 뭐 이자들 다 그 탄핵 그 주동 세력들 아닙니까? 예. 예? 우리가 지나간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생을 하고 마음 졸이고 힘들고 나라도 망가지고 결국은 무슨 누구 때문입니까? 아니 윤석 무슨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자들이 탄핵을 하고 정권을 그 사람들한테 내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이 사실은 김무성, 유승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원인이. 예. 내가 늘 하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 거를 상상이나 해 봤냐. 정치인이라면 그런 정도의 정치적 음. 상상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빤하거든. 네. 문재인 좌파에 갈게 정권이 갈게 빤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탄핵을 해요? 그것도 박지원이고 무슨 짬짬이 해가지고 탄핵을 해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김무성하고 유승민에게 있는 겁니다. 예. 탄핵한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네. 예? 그 사람들이야말로 신적패입니다. 신적패. 예? 문재인 정부가 무슨 신적패라고 그러면은 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생각을 하면 피를 토하는 심정인데 에, 그런 일이 없을 거로 나는 생각하지만은 네. 더 두고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그 김무성 의원을 또 임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실망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도 뭐 지금 보도에 보면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뭐 대선 때부터 뭐 김무성이를 평통 수석 부의장 얘기를 뭐 이렇게 그쪽에서 김무성이 쪽에서 한 모양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행보를 보면 굉장히 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고민들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민심을 진짜 좀 살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숨소리까지도 다 살핀다고 그러니까 네, 고 박사님이 숨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그거 안 살피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헛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런 민심을 충분히 알고 듣고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설사 무슨 이유로 김무성이를 내정했다 하더라도 내정 철회하고 다른 더 좋은 분을 이렇게 추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대목이에요. 어떻게 예, 김무성 이름이 나옵니까 지금? 그래요. 자, 예, 다음 주제로 좀 가볼게요. 뭐 한심하기는 똑같은 더 한심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엊그저께 김종인이가 갑자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이를 껴안아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 훈수처럼 했어요. 그 다음날 주호영이가 이 김종인이 아바타잖아요. 주호영이가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오늘은 또 최재형이가 또 대통령이 큰 그릇이기 때문에 이준석을 포용해야 된다.
뭐 또 이러고 또 나섰어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은? 아니 주호영이가 아바타가 되려면 임명진 아바타가 돼야지. 왜 어떻게 김종인 아바타가 됩니까? 왜 그러냐면 예, 주호영 초선 의원 때 네, 제가 윤리위원장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하는데 네. 주호영 초선 의원 때는 윤리관이었습니다. 아, 예, 뭐 저랑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게 네, 뭐 말로 뭐 재미있어서 했다 그런 말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윤리관으로 같이 예, 일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마 주호영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권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날 텐데 음, 예? 나를 말하자면 뭐 윗사람으로 좀 뭐 모셨다고 그럴까 하여간 그럴 텐데 그럼 이게 내 아바타가 되지 왜 김종인 아바타가 되는지 내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래요. 또 내가 김종인 위원장보단 덕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그러리라 생각하고 주호영 의원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이렇게 아이고, 참. 생각하지만 내가 밑에 사람을 잘 거둬야 되는데 하여간 김종인 그 위원장에 대해서는 글쎄 주변에서 그 얘기들을 듣고 네, 아니 나한테 계속해서 목사님은 김종인처럼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내가 괜히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근데 뭐 오늘 취재양 의원까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내가 처음부터 그분 정치 시작할 때부터 네, 저분은 자선 사업을 뿐이다. 예, 그러셨어요. 예, 저 사람 정치 묵기 아니다 네, 그러셨죠. 정치하면 안 되는 분이고 네, 아니 무슨 뭐 도덕군자 뽑는 게 무슨 뭐 도덕 선생님 뽑는 게 대통령 선거냐? 예, 저 어른은 좋은 일을 많이 했다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해야지. 그게 자기 묵기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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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이번에 그분이 뭐 당대표 나간다고 그럴 때 내가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내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예. 예, 당대표 나간다고 그럴 때 그랬어요. 나가- 2019년에. 예, 나가지 마세요. 음, 어? 그거 정치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나 나나 황 대표나 그때 총리지 전 총리니까 총리님이나 이렇게 정치할 분은 아니고 우리 서로 색소폰 잘 부니까 서울역 앞에 가서 모자 넣고 색소폰 불면 사람들이 돈 넣고 당신 좋아하는 그 선교 하고 네. 나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음, 내가 이랬어요. 네. 황교안 대표한테. 음,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지. 가가지고서 사실은 뭐 뭐니 해도 황교안 대표가 우리 당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 중에 상당한 책임이 황교안 대표에겠습니다. 네. 공천도 잘못했지. 뭐 유승민이 같은 사람은 통합이라고 끌어들였지. 음, 이게 도대체 정치라는 게 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그분도 자선 사업은 괜찮을 뿐이에요. 근데 간증 다니고 이러면 좋을 뿐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최재형도 그런 분인데 결국은 저렇게 망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분수에 안 맞으면 사실은 안 네. 하면 좋거든. 이거 사실은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세요? 나 이 김종인 때문에 내가 요새 곤욕을 치른다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은 김종인처럼 되지 마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그분은 비례대표를 5번 했지만 한 번도 못 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아이고 얘기하면 참. 하고 네. 싶어도 못 한다 그렇게. 네. 난 또 그렇게 마음이 넓질 못해요. 유준석에 대해서. 예. 예? 뭐 포용을 해야 된다든지 난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네. 예? 이준석이는 벌써 이 사람 그만둬야 될 사람이다. 네. 징계도 더 해야 될 사람이다. 음. 지금도 추가 징계를 해야 된다. 난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네. 난 그러니까 또 직업도 바꿔서 됐으면 좋 뻔했어요. 그분이 목사였으면 좋 뻔했어. 최재혁이가 예, 최재형도 그렇고 김종인도 그렇고.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그 이준석이가 윤리위도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 추가 징계를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그걸 또 완전히 무슨 놀림거리로 만들어 버리고 이준석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당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그래도 이 당원 책임 당원 30만에 거의 100만 이상의 당원을 갖고 있는 이 집권당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가?
기양희 위원장님이 참 성질도 좋아해요. 나도 윤 위원장이 맞지만 나는 나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벌써 저거는 끝장냈지 사실은. 예. 예? 누가 하나 당에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래야 질서가 서는 아니 거거든요. 저 정도면 사실 윤리위 소집해서 제명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진작에? 그리고 그것도 지난번에 그 6개월 뭐 징계하는 것도 네. 그건 무슨 두 주일씩 끌고 그럽니까? 그냥 아침에 모여서 그냥 하고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끄는 바람에 이게 더 예. 어려지고 어렵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그분도 윤 위원장보다는 무슨 전도사님을 하든지 목사라든지 그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교수입니다. 교수님이지. 자, 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100일 있었고요. 8월 17일 그 100일 기념 그 기자회견과 기자들과의 문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뭐 이걸 소폭 개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쨌든 좀 개편도 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특히 최근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어떻게 보시는지. 네. 윤석열 정부 100일의 성과 꼴 보기 싫은 놈들 안 봐서 좋아요. 그리고 그렇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안 들어서 좋아요. 평화가 어떻다는 둥, 네. 뭐 탈원전이 어떻다는 둥 그런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안 들어가지고 아주 살만 나요 요새. 우선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 안 봐서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것뿐입니까? 여러 사람 있잖아요. 아주 위선자들 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참 좋아요 그것 때문에. 야 이게 정권 교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0.73%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구나 하구나. 그다음에 뭐 나는 개인적으로도 한미 동맹이라든지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할 말 하는 거 난 참 좋게 생각해요. 네. 야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더만 100일 동안에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다 얘기를 하지만은 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조금 비상식적인 거 불공정한 거를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바꾸는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느냐? 아하. 예. 이게 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참 좋은 것도 있지만은 늘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이게. 네. 어떤 때는 야 차라리 이재명이 됐으면 욕이나 하고 그러고서 편하게 잠이나 잘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도대체 보면서 예. 그 노파심이지요. 예. 혹시나 실수할까 봐. 또 실수도 하잖아요. 더러. 조마조마. 조마조마 저건 아닌데 저런 예. 말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예. 저 사람 저기다 쓰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같은 게 네, 있잖아요. 네. 뭐 예. 나 나름대로의 음. 생각이긴 하지만 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왜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많이 애를 쓰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왜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질까? 이제 100일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한 일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서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아하. 예. 예? 이제 그래서 뭐 홍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홍보 수석을 좀 바꿔보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든지 간에 네. 그런 면 하나. 또 하나는 많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었을 때 이게 2년 전에는 누가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를 알았습니까? 본인도 몰랐을 그렇죠. 거예요. 예. 아무도 몰랐고 본인도 예. 그건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너무 질린 사람들이 음. 기대가 많았던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 사람 대통령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속 시원하겠지. 예. 별로 그렇게 와닿질 않잖아요. 속 시원한 게 아하. 잘 보이질 않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속 시원한 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우리는 뭐 누구도 잡아가고 한바탕 해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뭐 법무부 장관도 임명을 해야 되고 검찰들 다 지금 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다 다시 제대로 예. 모아야 되고 검찰도 정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럴라니 이게 좀 늦어지는 거 이제 아니겠습니까? 좀 진영을 갖춘 이제 것 좀 진영을 같아요. 갖춘 것 같아요. 예. 이제쯤에서.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성급하잖아요. 사실은 다. 네. 예? 또 그동안 너무 질려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성과가 안 네. 나오니까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맨날 집적거리긴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잡혀갔다는 말도 없고 뭐 어떻게 됐다는 말도 없고 뭐 여러 가지를 뭐 집적거리긴 하는데 요새 뭐 8조 5천억이 뭐 돈이 증발됐다는 말도 있고 네. 뭐 법카가 어떻게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제 그래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이제 그런데 조금은 이제 지지율이 올랐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2주 연속으로 조금씩 예, 올랐는데 올랐습니다. 이거 보니까 TK에서 올랐어요. 또 PK에서 아. 올랐어요. 네, 네. 그리고 60, 70대에서 올랐어요. 아하. 20대, 30대에서는 떨어졌어요. 여전히. 음.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보수가 이거 안 다시 결집하는 이거 거군요. 안 되겠다라는 말하자면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네. 아이고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지지를 처리했더니 이러다간 정말로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어. 이제 다시 결집을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집을 하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정말로 이 지지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거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지만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트렌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지지 기반이 없는 거예요.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또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국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거든요. 이게 윤석열 네. 어떻게 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힘있게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요. 국민만 믿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지지만. 어떤 국민의 지지라는 게 이게 객관적으로는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 같이 이러는 분들이 지지율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뭐 밖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지율 높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왜 지지율이 떨어졌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갤럽 조사 같은 걸 보니까 계속해서 인사 문제예요. 음. 인사 문제. 네.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 뭐 정책이라는 거는 한참 있어야. 그걸 그렇습니다. 한번 예. 실수를 하면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지만 성공한 정책은 한참 있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인사 문제거든요. 네.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핀셋 뭐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진 않겠다. 뭐 그건 굉장히 좋은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몇 사람 바꾼 거 이번에 뭐 들어간 사람 뭐 정책기획수석이라든지 뭐 홍보수석이든지 또 뭐 안보실 네. 2차장 네. 네. 그 다 검증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예, 그 평이 좋더라고요. 네.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이 인사도 사실은 저게 누구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게 저러지 하는 의심 같은 거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네. 인사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뭐 제대로 네. 하는 것 같다. 이런 네. 지금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네.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예. 난 이런 식으로 손보아야 될 때가 몇 가운데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야 이게 뭐 팀을 짜는 거니까 이제 뭐 몇 사람 교체도 해보고 뭐 축구도 하다가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뺐다 넣었다 하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하면서 인사도 잘 균형을 갖추면은 네. 뭐 지지율이 높을 거다 생각하지만 올라갈 거로 생각하지만 문제는 당이죠. 저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당의 지금 상황이. 예. 예? 지금 보면 예측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주호영 비대위원회가 뭐 금년 말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거 가지고 저 비대위원회 가지고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음.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똥뚱한 얘기하잖아요. 뭐 이준석을 끼워놔야 된다는 또 히터 소리 나니까 이게 저거 윤석열 정부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상당한 짐인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예.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제 당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 전에 문재인의 집 경호 구역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 경호를 좀 더 좀 엄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즉석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300m로 경호 반경을 넓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반대 의견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표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이거는 뭐 길게 토론할 얘기는 아니고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 생각하세요.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엄격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죄 있는 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사법 처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엄중하게 사법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거 진짜 부차적인 거 대세에 관계없는 거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는 통 크게 이런 게 해주는 거가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런 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서 너무 감정적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만큼은 대통령이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좀 여유 있게 또 길게 보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제가 그 말씀만 드립니다. 네. 앞으로 뭐 더 철저하게 경호를 받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게 좀 통 크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당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지금 이제 저는 대통령실도 이번에 홍보수석도 바뀌고 정책기획수석이 들어와서 정책 조율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온갖 걸 다 하다가 조금은 이제 그 비서실을 좀 제대로 그립을 지는 쪽으로 또 이렇게 강화되면서 또 그 사이에 사실 수석이라고 하지만 수석은 비서관들 중에 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석이라도 비서관한테 함부로 하기 어렵거든요. 그 비서관들의 좀 문제가 좀 있는 비서관들이 좀 일부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람들을 좀 이제 걸러내고 솎아내면서 대통령실도 좀 이 긴장과 그 위계 질서가 좀 잘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각은 사실 그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지금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이라고 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169석의 좌파 국회의원들한테 두들겨 맞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가서 막상 붙어보니까 우리 쪽 선수들이 다 이기더라고요. 뭐 한도수 총리도 그렇고 추경호 부총리 그렇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건교부 장관, 뭐 누구 하나 그 빠지지 않고 잘 하더라고요. 김현수 여가부 장관까지 그렇더라고요. 여가부 폐지할 거냐인데 당당하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내각은 이번에 저 두 자리 그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지금 아직 그게 비어 있는데 뭐 오늘 아침에 제가 교육부는 나승일 전 차관, 보건복지부는 어, 나경원. 나경원 대표 뭐 이런 보도가 나서 뭐 이 두 사람이라면 아주 훌륭하다. 저 그렇게 평가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내각 쪽은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당분간은 네. 이 정도 내각 짜기도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데요. 네. 문제는 당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호영 비대위는 그야말로 임시적인 그 기구니까 이게 뭐 12월이든 1월이든 어쨌든 이 정상지도부가 출범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그 총선으로 가는 그 진검승부를 하는 지휘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 대표감으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저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주호영 비대위원회가 기왕에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예, 저기 성공해야죠. 네, 성공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음, 정치적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음, 자기 정치면 안 되고요. 네, 뭔 자기가 뭐 비대위원장 하는 동안에 무슨 뭐 뭘 하겠다라는 정치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예, 빨리 끝내야 된다. 음, 그리고 자기들이 딱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우리 비대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다. 네, 응? 전당대회를 잘 치러서 후보들을 잘 우리가 뽑아서 그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다. 이렇게 딱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뭐 면피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만으로 4개월은 길기는 길어요. 음. 사실은 제대로 되려면은 이번에 주호영 비대위원회가 제대로 출범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비대위원회를 만들게 되기까지 당의 상황이라는 거는 그 네. 책임이 상당히 많은 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사람이 그대로 있는 비대위원회가 무슨 비대위원회입니까? 저거는 뭘 어떻게 수습을 재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엉뚱한 짓 하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전당대회 할 수 있는 만큼 빨리 해서 아무 얘기하지 말고 선거 관리 잘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당대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지금 말씀 중에 지금 버퍼가 생겨가지고 지금 제가 보는 노트북도 지금 버퍼 때문에 지금 이 화면이 중지돼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방송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버퍼 조금 기다리시고요. 저희가 지금 조치 중이고요. 또 잠깐 나갔다 다시 보기로 해서 들어오시면 또 정상적으로 되기도 하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 좀 각자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이 많은 분들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지금 이 비대위는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선관이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비대위의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뭐 최재형 또 혁신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무슨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거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가만히들 있어서 지금 그 힘 있으면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준비 잘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좀 파헤치고 그렇게 조용히 좀 싸움들 좀 그만하고 실수들 좀 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한 4개월 이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혁신위를 안 없애고 놔두니까 자기들 뭔가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꾸 쓸데없는 일들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공관위원회의 역할 중에 공천 부적격자 심사는 윤리위에다가 옮긴다는 식의 그걸 혁신안이라고 냈어요. 제 1호 혁신안. 뭐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지금 하면서 오히려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단 네, 뭐 말이에요. 저도 윤리위원장 해봤습니다만은 예, 윤리위원회는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고요. 예, 공관위원회는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데가 그럼요. 공관위원회입니다. 예, 이게 달라요. 기준이. 공천하는 것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무슨 도덕군자만 뭐 데려다가 무슨 정치를 할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최재형다운 생각이에요. 네, 그분이 혁신위원장 된다 그러길래 야, 뭐 저런 엉뚱한 얘기가 나올 거다 내 생각했어요. 예, 자기 분수가 그건데 뭐 아는 게 예. 그건데 뭐. 네, 아이고 참. 자, 당 대표가 역시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고 말고요. 당 대표 선거를 지휘할 당 대표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천을 지휘할 당 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 대표감으로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우선 김기현이 안철수는 뭐 이제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어요. 나경원 대표도 당권 도전을 사실상 시사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가 지금 나와서 그러면 이제 당 대표 도전은 어려워지는 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서 윤상현, 김태호 두 사람의 당권 도전 얘기가 이 정치판에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호영이도 원래 당권 주자였지만 비대위원장으로 빠졌고요. 그럼 대개 지금 거론되는 사람으로는 이 5명 정도가 당권 도전이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으로 현재까지는 좁혀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 5명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물 평가지는 뭐 하시기가 좀 그러실 거고 그러나 이 정도의 그 당권 주자군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나경원 전 의원의 복지부 장관 가는 거 뭐 적합하지요. 적당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거기에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유력한 당권 후보니까 복지부 장관으로 보내서 아하. 배제를 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 음.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예. 사실은
김태흠 의원도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렇죠. 권성동이 예. 원내대표 만들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음. 물론 뭐 김태흠 의원이 도지사 돼서 충남도로서는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지금 당 원내대표라는 자리 권성동한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당이 당이 지금 이상하게 완전히 됐잖아요. 지금. 무너져 버렸어.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예. 저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렇게 된 건데 음. 저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나올 때 저건 의도적인 거다. 음. 가장 유력한 지금 당 대표인데 네. 사실 실질적인 지금 당 대표였죠. 뭐 유준석이가 역선택에 의해서 당 대표가 된 건데 비정상적인 거였고 음. 나경원이 됐으면은 당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음. 예? 근데 사실은 이번에도 가장 강력한 당대표 후보고 나는 상당한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 뭐 몇 년 전에 돼야 될 사람이 1년 전, 2년 전에 돼야 될 사람이 이제 되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상당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저는 그 사람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 우선 윤석열 정부하고 이제 같이 이게 호흡을 맞춰야 될 그럼요. 예. 사람이어야 되고 또 이 당 내지는 정권 재창출을 할 때 어떤 구도로 할 거냐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다음번 당대표거든요. 네. 아무나 그렇게 덜컹 사람들이 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음.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난 후보군이 상당히 넓어질 거로 보는 건데 예. 넓어질 거로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 사람이면 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뭐 윤핵관이든지 뭐 이런 뭐 탈당파라든지 뭐 이런 말하자면 비정통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다시 당을 맡는 이런 비극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도 우리 국민의힘을 보면은요 지도부와 당원들과 괴리가 있어요. 예. 많은 당원들은 오랫동안 이 당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탄핵의 국면 속에서도 당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음. 이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지도부를 볼 때 아 저 사람들이 우리 당 대표다. 우리 당 지도부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5년 전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을 해 놓고 이 김무성, 유승민 이 배신자들이 한 30명 가까이 집단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 만들었잖아요. 그때 30명의 중진 의원들이 대거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 당원들도 대거 따라 나갈 거라고들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나갔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안 나가 가지고서 예. 오히려 유승민 지역구 같은 데는 들어왔다고 그래 당원이. 더 입당을 더 이 땅. 예, 당이 유승민 나간 위험하다 다음에. 예. 해서 예. 그래서 전당대회도 못 했어요. 그 나간 사람들이. 아, 당원들이 안 따라 나갔어요. 예.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우리 당의 이게 그 민심을 잘 알아야 당심을 잘 알아야 당원들의 이게 정서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 얼마 전이지만은 총선을 하면서 네. 그렇게 힘들게 당을 지켜왔었던 사람들 경선 한 번 붙이지 않고 그냥 내쳤어요. 그러니까 원외당의 위원장들. 뭐 이 사람들이 지금 예? 우리 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난번 총선을 진 것도 그거예요. 예. 이게 당심과 밑바닥의 그 당심과 이 공천 지도부와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지할 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네?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위원장님. 음. 이제 문재인 좌파와 정말 목숨 걸고 싸우면서 당을 지켜온 원외당의 위원장들이 수도권에 한 7, 80명이 다 이제 경선도 못하고 잘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나 도저히 이거는 뭐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고 이제 이제 거부를 했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은요. 뭐 정말 억울하지만 당의 결정이라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럼 내가 낙하산 타고 온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을 내가 돕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낙하산 타고 내려와 가지고서 3년간 4년간 고생한 이 원외당의 위원장 컷오프 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쫓아낸 거예요. 이게 괜히 여기서 얼쩡걸쩡하면서 자기들 터줏대감 텃세 부릴까봐 겁이 나서 그랬는지 근처에도 못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낙하산 타고 들어와서 얼마 안 됐지. 기존에 있던 당협위원장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걷어차버렸지. 그러고서 선거를 치렀으니까 수도권이 되겠어요 그게? 예, 박빙의 승부인데 그럼요.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요. 백석 얻은 것도 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늘 얘기하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뭐 국정은 이렇게 저렇게 할 겁니다. 네, 외교도 지금 잘하고 있고 안보도 잘하고 있고 네, 할 겁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정권 재창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권 재창출을 하면 성공한 정부가 되는 거고 네, 실패하면은 조롱당할 겁니다. 수모를 당할 겁니다. 또 자유파가 정권을 다시 재창출을 못하면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왕에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을 배경으로 해서 당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된 분이니까 네, 이 당의 힘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보수 어떻든 전통 보수 우파에 말하자면 이 힘을 뒷받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네. 정권 재창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당이 정상화돼야 돼요. 지금 이게 당이 정상화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에다가 얼마 전에 침 뱉고 나간 사람들이 당권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어? 네, 이게 당의 꼴이 이게 제대로 된 그러니까 밑바닥과 이게 힘이 안 받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런데다가 무슨 이준석이라는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저거 설정. 나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뭐 당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그러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내가. 윤 대통령이 하는 걸 한번 문재인한테 한번 해보지 해봤어야지 이자가. 글쎄 말입니다. 예? 예, 이런 지금 꼬락서 아닙니까 우리 당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말하자면 공천이라는 건 당이 정상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심과 지도부가 일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자기와 가깝게 하는 뭐 윤핵관이다 뭐 내가 말 잘 듣는 사람 시킨다 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당을 정비하면 안 되고요. 제대로 이 당을 당의 당심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이번에 당 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거는 당 대표에 대해서는 뭐 지금 누가 나올는지 모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또 이게 여당을 이끌어가는 이런 그 여러 그 지도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나온 사람 중에 부적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게 알겠습니다. 뭐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금 복지부 장관 얘기가 있으니까 뭐 이게 거론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정치적인 의도로 나경원을 당대표 유력한 당대표인데 저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으로 보낸다. 난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지난번에 김태흠 충남지사 그렇처럼 하면 안 돼. 차출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하면 안 된다고 된다. 생각해요. 또 나경원 의원 자신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모르지만 장관이라는 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 건데 가서 뭐 하고 뭐 할 겁니까? 예, 그건 저는 나경원 대표도 정치적으로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난 꼭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제끼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복지부 장관 보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그 위원장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치 고수 임명진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